서울 외곽의 작은 카센터. 고철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김우진은 오늘도 묵묵히 차를 정비하고 있었다. 야, 우진아, 거기 오일 필터 좀 가져와.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우진은 익숙하다는 듯 빠르게 필터를 집어들고 다가갔다. 이거요, 사장님. 좀 더 빨리 움직여. 내가 게으름 피울 시간에 손님 10명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우진은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런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다소 낡은 SUV 한 대가 천천히 카센터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더니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구겨진 점퍼, 군데군데 찢어진 청바지, 덥수룩한 수염. 한눈에 봐도 노숙자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카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이 차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다. 어디가 문제신데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아침에도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겨우 걸었거든요.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사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뭐야, 거지 아냐? 우진은 순간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처럼 보이겠죠. 뭐, 고칠 돈은 있어. 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묻더니 노골적으로 남자의 차를 훑어. SUV는 한눈에 봐도 오래된 모델이었고 여기저기 긁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기름때가 덕지덕지한 카센터 안에서도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남자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당장은 없네요. 돈도 없이 수리를 받겠다고? 장난하나? 사장은 비웃듯이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저기, 제 상황이 좀 그래서요. 혹시 나중에라도 갚으면 안 될까요?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저씨. 차 고치는데도 돈이 들어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라고. 사장은 단호했다. 우진은 그런 사장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형편이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차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면 남자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이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우진은 사장을 무시하고 차 보닛을 열었다. 야, 우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우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엔진룸을 살펴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있었다. 배터리 문제네요.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살짝 놀란 듯 우진을 바라봤다. 정말요? 대충 얼마쯤 들까요? 우진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새 걸로 교체하면 최소 2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일단 충전해서 몇 주 정도 더 쓰시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남자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고마움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 그거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터리를 충전 장치에 연결했다. 한참을 기다린 뒤 그는 다시 배터리를 장하고 시동을 걸어봤다. 부릉 SUV가 살아났다. 남자는 감탄한 듯 차를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다니. 간단한 일이니까요.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털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사장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아, 너 지금 장난하냐? 우진은 몸을 굳혔다. 사장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이따위로 장사하지 말랬지. 돈도 없는 인간한테 왜 공짜로 서비스를 해줘. 그냥 간단한 충전이었어요. 부품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변명하지 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 카센터에서 공짜 수리 같은 건 없어. 사장은 노숙자 남자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아저씨, 가세요. 우리 카센터는 돈 없는 사람 상대 안 합니다.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그는 우진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리고 SUV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은 그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게 해고 통보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단지 그 노숙자가 떠난 방향을 계속해서 바라볼 뿐이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센터 안으로 들어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기름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다. 마치 오늘이 평소와는 다를 거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사장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우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은 책상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얼굴엔 불쾌함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정산된 수리 내역서와 장부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우진의 이름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지?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내가 한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장님, 저는 그냥 장사 망하게 하려고. 내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공짜로 수리를 해줘. 우진은 입을 꾹 다물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등을 기대고 앉았다. 야, 김우진. 난 내가 착한 건 알아.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근데 여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야. 돈 받고 장사하는 곳이라고. 우진은 입을 열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터리 충전만 해드린 거예요.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문제야. 한 번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한다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 돈이 줄줄 새는 거야. 우진은 억울했다. 하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말도 아니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단호했다. 아니, 넌 오늘부로 해고야. 우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사장님, 이제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우리 카센터에서 일하면 안 돼.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보서를 사장은 우진 쪽으로 밀었다. 사직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 우진은 종이를 바라봤다. 그 위에는 즉시 해고라는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곳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단숨에 잘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말해봤자 변하는 건 없었다. 우진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왔다. 작업장에 있던 동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우진은 탈의실로 가서 자신의 작업복을 벗었다. 기름때가 묻어있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가 이곳에서 흘린 땀과 노력들이 떠올랐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밖으로 나와 길을 걷는데 하늘은 유난히 흐려 보였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우진을 감쌌다. 김우진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어제 카센터에 왔던 노숙자였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따뜻해 보이는 호떡이 몇 개 담겨 있었다. 이거 드세요. 우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노숙자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고맙다는 인사요. 노숙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제 도와줘서요.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우진은 말없이 호떡을 받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노숙자는 한참 동안 우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말 하면 믿지 않겠지만 내가 언젠가 꼭 갚을게요. 우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래도요. 노숙자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우진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진은 어쩐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언젠가 갚을게.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우진은 또다시 정비소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이 벌써 6번째였다.
이번엔 다를 거야. 자신을 다독이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정비소 안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곳곳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고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 정비소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우진 씨, 네, 맞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미안한데 자리가 다 찼어. 우진은 순간 굳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구인 공고가 걸려 있던데요. 남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아, 그거 아직 안 내렸네. 곧 내릴 거야. 그때 안쪽에서 한 직원이 나오며 물었다. 사장님, 방금 누구 왔어요? 아, 그냥 김우진 씨.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김우진이요? 강남에서 해고당한. 우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장은 곤란한 얼굴로 헛기침을 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돈 없는 손님한테 공짜로 수리해 줬다가 잘렸다고 들었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정비소랑은 안 맞겠네요. 직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소문이 퍼졌구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정비소를 나서는 순간 문이 닫히며 안쪽에서 직원들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다. 그러게,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한 거야? 착한 것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우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몇 군데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 미안하지만 우린 안 돼. 지금은 사람이 충분해. 우리 정비소에서는 좀. 이제는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같은 말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 우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서도 탈락했다. 정비소에서 일하던 경력만 있는 그를 선호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야, 이거 치워라. 겨우 들어간 공사장에서는 인부들이 무거운 자재를 던지듯 건넸다. 우진은 힘겹게 짐을 옮겼다. 뭐 이렇게 느려. 제대로 할 수는 있어. 땀은 비 오듯 흘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이제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공사장 일은 하루 만에 잘렸다. 미안한데 너보단 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진은 길거리에서 홀로 서 있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월세는 이미 몇 주째 밀렸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는 결국 원룸에서 쫓겨났다. 우진은 처음으로 서울역 근처를 배회했다.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보였다. 그 옆에는 검은 봉지에 담긴 몇 개의 빵과 음료수 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노숙자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이들과 다를 게 무엇이었을까?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에서 자신도 이제 노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김우진 씨, 낯익은 목소리.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어제까지 노숙자였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 초라한 점퍼 대신 깨끗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수염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 차례가 됐네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밀었다. 따뜻한 거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할까요? 서울역 앞,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거리. 우진은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앉아 있었다. 배는 고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정말 노숙자가 된 건가? 그때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우진 씨.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던 남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뭐야?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우진 앞에 서서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 차례군. 무슨 말이에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제 봤던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인지조차 헷갈렸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다. 강민혁, HJ 그룹 부대표. HJ 그룹. 그 이름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건설, 자동차, 금융까지 손을 뻗친 재벌 그룹. 우진은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이거 장난이죠? 강민혁, 아니 노숙자였던 그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아니, 장난이 아니야. 그럼 나는 원래 노숙자가 아니야.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거리에 나와. 우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왜요? 궁금해서. 뭐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시선을 받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로 사람을 돕는지. 강민혁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너도 봤잖아. 거리의 사람들. 대다수는 나를 무시했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강민혁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나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믿기 어렵지. 네, 솔직히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노숙자분들이 다 사실은 재벌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강민혁은 크게 웃었다. 맞아. 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지.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거야. 뭐요?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진은 말없이 강민혁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노숙자였고 넌 카센터 직원이었어. 오늘 나는 재벌이고 넌 실직자야.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를 수 있겠지. 우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이 어딘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강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커피를 내밀었다.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기회. 내가 나를 도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지. 우진은 순간 피식 웃었다. 돈이라도 주시려는 건가요? 강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의미 없어. 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기회니까. 우진은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회라면? 강민혁은 잠시 우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비소 하나 차려볼래? 순간 우진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정비소 하나 차려보라고. 내 이름으로. 우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강민혁이 말을 끊었다. 내가 잘할 거라 믿으니까. 그런데 왜 저예요? 너는 최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우진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길거리에서 한숨 쉬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에 우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변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눈앞에 놓인 커피를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 그 온기가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비소를 차려보라고요? 그는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민혁은 진지했다. 잠깐만요. 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비소를 차려준다고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하는 거지. 맞아. 그냥 공짜로 돈을 주면 넌 몇 달 후에 다시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면 내 힘으로 서게 되는 거지.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말이 쉽죠. 전 경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자동차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일 뿐이에요. 민혁은 팔짱을 끼고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럼 내가 정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네. 민혁은 피식 웃었다. 너랑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길거리에 나앉아 기술만 있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진 건 기술만이 아니잖아. 제가 가진 게 뭐요?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진은 민혁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자 불현듯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그가 무료로 차를 고쳐주던 날, 사장이 화를 내던 순간에도 우진은 그저 눈앞의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내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한테 이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야. 정비소를 운영하는 건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신뢰를 쌓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지. 우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비소 위치는 이미 준비해놨어. 운이 좋게도 최근에 문 닫은 정비소 건물이 하나 있었어. 시설도 괜찮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지. 우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봤다. 설마 벌써 알아봤어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너는 원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냐?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러니까 묻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우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는 아직도 불안했다. 하지만 이건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눈치를 보며 버티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할게요.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다. 다음 날, 우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정비소 앞에 서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한 철제 간판, 약간 바랜 페인트 칠. 그러나 실내는 깔끔했다. 기본적인 장비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여기가 내가 운영할 곳이야. 우진 모터스라고 부르면 되려나? 우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부를 둘러봤다. 정말 제가 이걸 운영한다고요? 그래, 직원은요? 처음엔 내가 직접 해야지. 돈이 생기면 사람을 뽑고. 우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혁은 우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그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비소를 연 첫날, 우진은 깨끗이 청소된 차고 안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구들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리프트도 새 것처럼 깔끔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첫 번째 문제 손님이 없다. 우진은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도로를 바라봤다. 첫날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 결국 우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러다가 한 달도 못 버티는 거 아냐?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어때? 첫날인데 손님 좀 있어. 우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겠지.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이래서야 유지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도 한때 정비소에서 일했잖아. 손님이 그냥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내가 먼저 손님을 찾아야지. 우진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손님을 찾는다. 그가 일을 했던 카센터는 이미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우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방해 공작. 며칠 후 드디어 첫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 새로 연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차가 이상해서 그런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진은 반가운 마음에 바로 리프트에 차를 올려 점검을 시작했다. 문제는 단순한 엔진 오일 누수였다. 엔진 오일이 셉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부품 교체가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우진은 창고에서 부품을 찾으려다 멈춰섰다. 부품이 없었다. 확실히 발주를 넣었는데 그는 창고를 뒤졌지만 기본적인 부차 빠져 있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때 옆 정비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지나가다 우진을 보고 다가왔다. 김우진 씨. 그는 우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부품 주문했는데 안 왔어요? 네, 맞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남에서 일하던 사장 알죠? 우진의 손이 순간 주먹을 쥐었다. 그 양반이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내 부품 공급을 막았어. 뭐요? 우리도 들었거든. 그 사장이 여기 새로 차린 정비소 망하게 하겠다고 하더라.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아직도 날 방해하려고? 그동안 부품이 늦게 도착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조차 빠져 있던 것도 전부 그놈의 짓이었다. 손님은 리프트 아래에서 우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민했다. 부품이 없으면 고칠 수 없잖아. 그러나 그는 곧바로 머리를 굴렸다. 사장님, 혹시 급하신가요? 손님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오일 누수 부분은 응급 조치해드리고 부품이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가능해요? 네, 안전에는 문제없도록 임시 조치를 해드릴게요. 우진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1시간 후 손님은 차를 몰고 만족스럽게 떠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품 공급업체에 직접 찾아갔다. 세 번째 문제 정면 돌파. 부품 업체 사장실. 우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가 주문한 부품 왜 안 보내셨습니까? 업체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김 사장님이 말하길 김우진 씨한테는 공급하지 말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계약한 건데 특정 업체를 차별하면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도 거래처를 잃으면 안 됐어. 그럼 거래처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우진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제가 정식으로 발주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격도 맞출 테니까 더 이상 이유 만들지 마세요. 사장은 고민하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대신 김 사장한테 걸리면 난 모른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부품 문제는 해결됐다. 며칠 후 부품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몇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하나둘씩 정비소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진은 땀을 흘리며 차량을 고치며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정비소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는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건 그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길이니까. 우진은 밤늦도록 정비소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비소를 운영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부품 공급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간신히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매출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객이 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비소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진은 고민 끝에 공책을 펼쳤다. 한쪽에는 고객을 늘릴 방법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생각. 무료 정비데이? 무료 정비데이의 시작. 며칠 뒤 정비소 앞에 작은 팻말이 세워졌다. 무료 차량 점검 이벤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차량 무상 점검을 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5시. 우진 모터스. 우진은 자신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긴장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믿었다. 사람이 먼저다. 이 정비소를 차린 이유도,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도 결국 사람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무료 정비데이. 조용한 정비소 앞에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저기 여기 정말 무료로 점검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차가 요즘 덜컹거리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바로 차량을 살펴봤다. 오래된 세단, 타이어는 거의 닳아 있었고 엔진 오일도 탔다. 오래된 차시네요.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새 타이어 살 형편이 안 돼서. 우진은 고민하다가 창고를 뒤졌다. 다행히 며칠 전 교체한 중고 타이어가 있었다.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교체해 드릴게요. 상태는 좋아요. 노인은 감격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요? 돈도 안 받고요? 대신 저희 정비소가 괜찮으면 주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SNS에서 터진 화제. 며칠 후 우진은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야, 너 인터넷 봤어? 인터넷? 너희 정비소 완전 뜨고 있어. 우진은 의아한 마음에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SNS에서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강남 한복판에 무료 정비소가 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점검을 해준다는데 이런 정비소는 처음 봄. 진짜 사장님 너무 착하심.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와,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진짜 감동이다.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무료 점검 받고 차도 수리 맡길까 고민 중. 우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통했어. 그가 무심코 시작했던 무료 정비 서비스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것이었다. 정비소에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다. 다음 주 토요일, 우진은 깜짝 놀랐다. 정비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것. 저기, 오늘 무료 점검 받으려고 왔는데요. 진짜 SNS에서 본 거 맞아요? 그냥 확인하러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우진은 놀라면서도 활짝 웃었다. 네, 맞습니다. 한 분씩 순서대로 봐드릴게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차를 점검했다. 어려운 형편의 손님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료 점검을 받은 후 정식으로 수리를 맡기기도 했다. 아니, 이 정도로 차가 망가진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 수리 비용은 얼마쯤? 부품값만 받겠습니다. 정말요? 다른 정비소보다 훨씬 싸네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저녁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지금 난리 났다. 뭐가요? 내 정비소 이제 예약 잡기도 힘들겠어. 우진은 피식 웃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정비소의 변화가 찾아오다. 몇 주 후 우진 모터스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찾아왔고 예약 문의가 쇄도했다. 이전과 달리 우진은 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바빠졌다. 주변 카센터들도 우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기 강남에서 유명한 그 정비소 맞나요? 우리도 수리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나요? 과거 그를 해고했던 강남 카센터의 단골 고객들까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의 정비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사람을 돕고 신뢰를 쌓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역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울 강남 한때 번화했던 오토마스터 카센터. 하지만 지금 그곳은 텅 빈 채로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정비소 앞에 서 있던 사장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손님들로 북적이던 강남의 유명한 정비소였다. 고가의 서비스, 빠른 작업, 그리고 탄탄한 거래처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만 해도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비수기라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수기가 끝나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VIP 손님들조차 예약을 하지 않았다. 사장님, 단골이던 최 대표님이 이번에 다른 정비소로 갔다네요. 이상하네. 김 이사님도 안 오시고. 직원들의 말이 계속 들려올 때쯤 사장은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비싼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의 대가. 사장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우린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정비소야. 손님들은 결국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우진이 무료 정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입소문을 탄 그의 정비소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우진 모터스가 훨씬 정직하게 일해요. 거기는 가격도 싸고 친절하더라고요. 비싼데 눈치 보며 차 맡길 필요도 없고요. 강남 정비소 손님들의 입에서 우진 모터스라는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장은 깨달았다. 내가 우진을 해고시킨 건 실수였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거래처들의 배신. 부품 주문하려고 하는데. 아, 사장님. 죄송한데 이제 우리랑 거래 어렵습니다. 사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그게 우진 모터스 쪽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어요.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진, 그 자식이. 네,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거기가 꽤 인기라서요. 사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부품 공급업체까지 우진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젠장, 폐업의 순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손님은 오지 않았고 남아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다른 정비소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로 갑니다. 사장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모두가 우진을 선택했다. 결국 오토마스터 카센터는 폐업하게 되었다. 간판을 철거하는 날, 사장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진에게 향하는 길.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사장은 오래된 우산을 들고 우진 모터스 앞으로 걸어갔다. 비를 맞으며 선 그곳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정비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우진이 보였다. 그 자식이. 사장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 녀석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사장은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김우진.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해고했던 옛 사장이 정비소 앞에 서 있었다. 사장님.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정비소 앞 바짝 젖은 우산을 들고 선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 사장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우진은 공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사장을 바라봤다. 사장은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다. 단정했던 정장이 구겨졌고 한때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슨 일이세요? 우진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정비소 문 닫았어. 우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입으로 듣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거래처도 다 끊기고 손님도 안 오고 직원들도 떠나고 결국 이렇게 됐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정비소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었다. 김우진, 나 여기서 일할 수 있겠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해고당했던 순간, 그날의 치욕과 무력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절망적인 시간들. 나도 이 사람처럼 무너질 뻔했었지.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때 나한테 기회를 줬다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이 만든 정비소를 바라봤다. 지금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우진이 아니었다. 과거의 원한을 갚아야 할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할까? 우진은 가만히 사장을 바라봤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은 제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우진은 계속 말했다. 좋은 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싸서. 사장은 우물쭈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넌 다르게 했더라. 다르다. 그래, 나는 돈 없는 손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근데 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차를 고쳐줬어. 그게 결국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널 믿게 됐지. 사장은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돈을 먼저 생각했지만 넌 사람을 먼저 생각했더라. 그게 우리 차이였어. 우진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여기서 일하세요. 사장은 깜짝 놀란 듯 우진을 바라봤다. 진짜 받아주는 거야? 그럼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제부터 제 밑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 방식대로 해야 해요.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세요.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김우진 아니 사장님.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사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더는 따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고 새로 시작해야 했으니까. 새로운 직원, 적응하기 시작하다. 사장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여전히 예전의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야, 김우진 아니 사장님. 이렇게 공짜 점검을 해주면 장사 남는 게 있어. 우진은 타이어를 점검하다가 피식 웃었다. 남습니다. 신뢰가 남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장은 고객이 떠난 뒤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점점 그는 변해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허겁지겁 정비소로 뛰어들어왔다. 저기요. 제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사장이 점검을 해보니 단순한 배터리 방전이었다. 이거 배터리 방전이네요. 시동 걸어드릴 테니까 근처 정비소 가서 새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안도하며 말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사장은 순간 고민하다가 무심코 말했다.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사장은 자신이 놀랐다. 이게 바로 김우진이 했던 방식이었다. 돈보다 신뢰를 쌓는 것. 우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빙긋 웃었다. 이제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네. 마지막 선택. 개월 후 정비소에서 자리를 잡은 사장이 조용히 우진을 찾아왔다. 김우진 아니 사장님. 네. 왜요? 나 이제 떠나려고. 우진은 잠시 놀랐다. 떠난다고요?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방식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이번엔 내 방식을 따라보려고.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손을 내밀었다. 그럼 잘 해보세요. 사장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 이제 나도 진짜 정비소 사장이 되어볼게. 그렇게 그는 떠났다. 우진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원한을 갚는 것도 내 방식대로 사는 것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였지. 그리고 그는 다시 공구를 들었다. 그의 정비소는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정비소를 비추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엔진 소리가 익숙하게 퍼지는 이곳. 우진 모터스는 이제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스스럼 없이 찾는 사람을 위한 정비소가 되었다. 손님들은 정비소에 들어설 때부터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가격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이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그것이 우진이 만든 정비소였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정비소. 사장님, 예약 잡아야 할 손님이 또 늘어났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말했다. 우진은 스패너를 들고 차 밑에서 나와 웃으며 물었다. 이번엔 어떤 차인가? 아, 그게 VIP 고객입니다. 유명한 기업 대표님 차인데요. 우진은 피식 웃었다. 처음에는 힘들게 버텼지만 이제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기업 CEO나 연예인들도 정비소를 찾아왔다. 한 번 방문하면
다시 오고 싶은 곳. 사람이 먼저인 정비소. 이제 우진 모터스는 단순한 정비소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공한 정비소가 되었다. 민혁과의 대화. 어느 날 익숙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혁이었다.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길 다 찾아왔어요? 민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다. 내 정비소가 이제 성공가도를 달린다길래 한번 직접 보고 싶었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비소 안은 활기찼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객들도 만족한 얼굴로 차를 막히고 있었다. 민혁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내 방식대로 성공했어. 우진은 씩 웃었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민혁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근데 나 같았으면 벌써 VIP 손님들한테 더 높은 가격 받았을 거다. 너야말로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우진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배웠거든요. 민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었지. 그는 천천히 정비소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장이 됐네.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요? 전 처음부터 사장이었는데요. 크게 웃으며 우진의 등을 툭 쳤다. 그래, 그래. 인정한다. 김 사장. 마지막 장면 돌고 도는 도움. 그날 저녁 정비소를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우진은 문 앞에 서 있는 한 노숙자를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 낡은 운동화,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 우진은 순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노숙자 차림으로 정비소를 찾았던 강민혁, 돈이 없어 쫓겨났던 손님들, 그리고 자신이 해고당했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노숙자는 깜짝 놀라 우진을 바라보았다. 아, 저 차가 고장나서 하지만 돈이 없어요. 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관없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차의 보닛을 열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민혁이 피식 웃었다. 참, 변하지도 않는구나. 우진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했다. 도움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는 또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뻗었다. 우진 모터스의 철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비소. 도움은 돌고 도는 것. 이것이 바로 김우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멀리 내다보고 사람과 신뢰를 쌓을 것인가? 우진은 쉽지 않은 길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철학이 정비소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법이죠. 그가 마지막에 망설임 없이 노숙자를 도왔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김우진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공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 우진 모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도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기회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